가십니까? 미술 초보자들이 모여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와 함께 떠드는 수다. 나도 미술 작품을 말하고 싶어요. 진행자 자윤입니다. 오늘은 전주시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후원으로 지역작가 특집 방송 지역 작가와 함께 전주 다시 문화예술의 수도로라는 컨셉으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비어트리스 갤러리에서 보이는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청년 작가들이 2부에서 정물, 회화, 시각, 설치, 현대미술 등 총 8분의 지역 작가들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2부는 남이말에서 함께한 작가들 중 정물, 회화, 시각, 현대미술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작가님들과 함께하게 될 텐데요. 라디오로 전해드렸던 작가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얼굴과 함께 작품까지 볼 수 있는 자리여서 너무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저희 남이말이 가장 큰 사명으로 생각하고 진행하는 코너인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라디오 코너의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부를 정식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지역 작가분들을 소개할 때 작가분들의 작품이 하나라도 떠오르셨다면 여러분은 남이말의 진짜 가족이십니다. 오늘은 저희와 함께 미술적 지식이 아닌 참여자로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일부 게스트 작가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하시는 분은 가온 홍길순 선생님. 안녕하세요. 국민학교리 수행연구가 가온 홍길순입니다. 네, 두 번째로 함께 하시는 분은 정정희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평면회화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작가 정정희입니다. 네, 세 번째로 함께 하시는 분은 오강숙 작가님. 안녕하세요. 한지 조형 작가 오강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1일 도슨트를 맞아주실 맥스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맥스입니다. 네, 그리고 2부 참여 작가님은 1일 도슨트 맥스님께서 작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남말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2부 첫 번째 작가님은 최정혁 작가님입니다. 최정혁 작가는 군산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해서 2023년도 향유갤러리로 시작해서 올해 2024년도 군산대학교 미술관 기획전시를 한 작가이고요. 지금 막 전문 작가 얘기를 들어선 어쩌면 가장 핫한 그런 작가입니다. 항상 누군가의 삶의 이정표를 정해준다면 삶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그 사람이 삶의 이정표를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길을 정해져 있는 자신이라고 하는 얘기, 또 오늘 하루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작품 속 물건들이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그런 작업에 대한 고민, 또 그 틀을 깨고 나가서 더 앞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오늘 최정혁 작가님 여러분 만나보시면 너무 마음에 드실 겁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전북 지역을 거점으로 시각예술 활동하고 있는 작가 최정혁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맥스 도슨트님 작가 소개 아주 감사합니다. 사실 최정혁 작가님 작품을 실물로 보는 것은 이번이 다들 처음이실 텐데 게스트 작가님들께서는 최정혁 작가님 작품을 본 첫 느낌이 어떠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최정혁 작가님 작품 지금 실제로 보니까 내 생각이 맞았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작품을 이미지로 본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몇 작품 본 것 중에서 정혁 작가님은 정물을 참 잘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실제로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 홍길순 선생님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예, 제가 노란색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노란색에다가 요새 현대 문명에 없어서는 안 될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작업을 했다는 게 젊은이라서 그런지 참 창조 능력이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우리 정정희 작가님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네, 어떤 채워지는 그런 물감의 그런 표현보다는 라인으로 구성된 작품이 꽤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작품은 처음으로 봤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네, 우리 오광숙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도 그 핸드폰을 여러 개 쌓여 있고 겹쳐 있고 그러면서도 뭔가 질서와 변화가 있는 느낌이 들고 거기다 선을 굵직굵직하게 두 줄씩 강조되어 있는 것이 멋져 보였습니다. 우리 작가님 작품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 노란색 긴 작품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작품의 제목은 이정표라는 작품이에요. 제가 이제 작가로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고민이 많은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앞으로 작업에 대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항상 제 일상에서 제가 모르는 걸 알려주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려주고 찾을 수 있는 휴대폰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일단 휴대폰을 우선적으로 떠올랐고 어느 순간은 근데 제가 휴대폰을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그냥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뭘 안 하고 휴대폰에 있는 정보만 보고 휴대폰에 있는 미디어만 보고 있고 행동은 하지 않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작품처럼 그 제가 실제로 사용하던 휴대폰인데 이걸 되게 제 하루하루 쌓여가는 것처럼 되게 많은 휴대폰을 쌓아서 큰 탑 같이 쌓아 올려서 작품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이정표가 되줬던 휴대폰이지만 어느 순간은 저를 가둬두는 그 감옥같이 만드는 것 같아서 그 틀을 부시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이 작품을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예. 작가님 설명을 들으니 작품 이해가 또 훨씬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최정혁 작가님의 다음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정혁 작가님의 희망곡 검정치마의 1시 5분입니다. 절대 고민하지 않고 뭔가 아쉬울 땐 밤지 새우고 남들이 아니라는 것도 상관없지 우린 같은 템포 다른 노래인 거야 아직도 서투르고 솔직해야 하지만 감독의 기계처럼 계산하고 준비된 사람들 하지만 사랑하는 말은 매일 다른 이유로도 사랑했었고 이제는 15분 멈춰있네 시계처럼 너 하나만 봐
사랑했었고 이제는 조금 멈춰있는 시계처럼 너 하나만 봐 네가 없는 날은 어떻게든 흘러가기만 기다려 투명해진 날 누가 볼 수 있을까 그럼 최정혁 작가님 다른 작품을 보신 소감이나 보시면서 이런 부분의 작업은 어떻게 하신 것인지 궁금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게스트 작가님들께서는 최정혁 작가 작품을 본 느낌이 어떠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이번에도 먼저 해도 되면 저는 최정혁 작가가 왜 정물을 좋아하는지가 궁금해요. 정물을 특별히 선호하거나 뭐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볼 때 저 정물 작업들에서 좀 더 본인의 색깔이 명확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냥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우리 가온 선생님은 어떤 것이 궁금하실까요? 예, 이제 그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특징이 있는데 아까 저 그림을 보는 순간에 이거 뭐지 전자레인지 속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제목을 보니까 장바구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뒤로 보니까 또 장바구니 같고 이런 젊은 작가들의 창작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않았나 싶어서 좋습니다. 네, 우리 정정희 작가님은 어떤 느낌일까요? 일단 그 동양학과를 나오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사용하시는 재료가 장지에 이제 사용을 하신 작품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캔버스라든지 아니면 판넬에도 작업을 해보셨는지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오광숙 작가님은 어떤 것이 궁금할까요? 저는 저거 제목을 안 보고도 장바구니인지 알았는데 그것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투시한 느낌. 네, 그렇게 맞네요. 딱 위에서 들여다본 느낌으로 저렇게 표현을 하니까 또 멋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작가님 한번 작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바구니가 일단 맞고요. 일단 저는 미술학과를 졸업했는데 거기서 한국화를 전공했고 지금은 장지랑 이제 거의 판넬에 장지를 붙여서 많이 작업을 하지만 가끔 그냥 판넬 자체만으로 작업할 때도 있고 캔버스도 사용하고 입체 작업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정물을 많이 평소에 그리는데 그 이유는 저는 이제 물론 자연물도 좋아하지만 제 일상생활에는 그냥 정물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항상 그림을 표현할 때 제 일상생활이나 제 고민 속에서 가져오는데 그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 정물이 더 많고 또 이제 정물은 좀 더 딱딱 떨어지는 느낌의 그 이미지가 있어서 더 그림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전공이 한국화였어요? 한국계 동양화? 네, 한국화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의외네요. 이거 물감도 한국화 튜브 물감이랑 분체도 사용하기도 하고 지금 이거 검정색은 다 먹선으로 그린 거여서 먹선 작업으로 안쪽 스케치를 하고 한국화 튜브 물감을 사용해서 했고 보신 이 작품은 디자인 튜브 물감이랑 한국화 물감을 섞어서 채색한 작품입니다. 제가 그 분체는 제가 그 수채화 할 때 분체로 한번 해봤거든요. 굉장히 그 분체가 여러 번 칠해야 되는 것 때문에 처음에 칠했을 때 내가 이 정도면 잘 칠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말라서 보면 또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꼭 그런 단점 아니면 그 특수성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 살리세요? 저는
날아가는 것도 이용하기도 하고 가끔은 진하게 올리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분체는 이제 장지에 칠해 놓으면은 맨 처음엔 되게 진하게 색감이 올라오지만 또 마르고 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옅어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옅어지게 그림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하고 진하게 하고 싶을 때는 계속 한번 바르고 말리고 바르고 덧칠리 말리고 해서 기법으로. 천천히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화 느낌보다는 동양화 느낌이 나는구나. 베이스는 약간 그냥 뭐지? 회화적인 느낌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그래서 색깔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네요. 이것도 보면은 파란색하고 주황색 두 가지만 들어갔나요? 검정색 아닌가? 뒤에 있는 선은 검정색으로 사용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색 위주로 해서 우와. 두 가지 계열로만 최대한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양화에서는 한국풍, 일본풍 그 풍으로 또 전공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분체는 일본풍이라고 하면서 제가 배울 때 그렇게 좀 한 1년 정도 했었거든요. 분체로. 그거는 통틀어서 동양화라고 해요. 이제 동양화 뭐 일본풍 나뉜다고 하셨는데 저는 한국화라는 전공으로 했고 한국화에서도 분체를 원래부터 사용했고 분체는 네, 계속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 테두리 그 빨강색 그 색깔 차이는 그 분체 차이예요? 그 테두리 그 색깔 농담 차이는요? 네, 이거는 그 같은 농도의 색상을 여기는 더 칠한 부분이고 여기는 조금 덜 칠한 부분입니다. 쌓은 정도를 조금 다르게 해서 표현한 작품입니다. 네, 정말 작가님의 작품을 실제로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하시는 최정혁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참여 작가는 누구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맥스 도슨트님, 오늘 두 번째 참여 작가는 누구이신가요? 네, 오늘의 두 번째 참여 작가는 여러분 화면상으로 보이는 펭귄, 그리고 또 저희 천연기념물 시리즈로 만든 또 작가인 작품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차건호 작가님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제가 작품 소개랑 멘트는 진행해드리고, 또 오늘 차건호 작가 작품을 다들 처음 보셨으니까 그 보신 느낌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건호 작가는 군산대학교 역시 미술학과 지금 박사과정 조형예술 전공이에요. 그다음에 충청남도 미술대전 대상, 그다음에 아트페어 수차례, 또 비엔날레 갤러리라든가 오스트리아 비엔나 카리스 갤러리에 작품 소장이 되어 있고, 대전 아트보디아 센터, 삼척시 도계 유리나라, 전주시 서신갤러리, 군산 YWS 등의 작품이 되어 있고요. 오늘 저희 그 출품하신 작품은 전주 다시 문화예술의 수도라고 하는 컨셉에 맞춰서 저 전주 수다를 가지고 한 건가 한 주로 만든 펭귄들이에요. 우리 화면에 나타나는 펭귄들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데 오늘 최고의 게스트입니다. 이분들 하신 거고요. 작가가 지금 현재 주로 작업하는 포인트는 인간의 모습이 때론 다른 존재와 오버랩되어 보이곤 한다. 외형이나 행동이 유사해 보이는 경우 우리는 종종 사람을 동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화적으로 통해 인간이 이기적이고 잔혹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동물에 대한 비유와 은유를 활용해서 인간 사이의 감정, 사회적 관계 속의 아이러한 미묘한 기류 등, 그리고 그런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자, 사회의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고민하는 작가입니다. 네, 맥스 도슨트님 작가 소개 아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차건우 작가님은 청년 작가팀으로 오셔서 저에게 열정 에너지를 엄청 전해주시고 가신 걸로 기억하는데, 함께 하시는 게스트 작가님들의 차건우 작가 작품을 본 첫 느낌이 어떠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먼저 또 간단하게, 사실 이 펭귄 이미지를 핑권, 예, 예, 핑권이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 핑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미지로 볼 때는 조금 뭐라고 하지? 이게 뭘까? 펭귄 아니에요? 예, 펭귄을 표현한
때 핀권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작품명으로. 네. 근데 이게 뭘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너무 훌륭한 게스트 해주시고 계시고 너무 재밌는 작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가온 선생님은 어떻게 예, 보셨나요? 우리 차건우 작가님께서는 멸종 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 동물들을 주제로 하셨다고 그 나와 있는데 정말로 그 원 속에 들어있는 이거 수달하고 팬더. 뭐죠? 팬더. 예, 팬더가 너무 귀엽게 표현되어서 잘 봤습니다. 특히 펭귄은 아까 입장서부터 아주 우아하게 그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우리 오광숙 작가님은 어떻게 네, 보셨나요? 펭귄이 하여튼 움직이는 소품처럼 오늘 이 전시 장소에서 잘 쓰였던 것 같고요. 저 뒤에 있는 펭귄도 순간에 놓여졌는데 그 바라보는 표정과 그 얼굴들이 다양해서 재밌었습니다. 네. 우리 정정희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도 이제 전주에 시민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 전주 동물원에 가면은 수달이 동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주를 표현하는 동물이 수달인 걸 처음 알게 됐는데 이 작가님을 통해서 많은 걸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이 지금 핀건을 보면은 핀건의 그 모양이 또 볼링핀이랑 닮았기 때문에 공을 굴려서 부숴버리고 싶다는 그런 멘트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획기적인 작가님을 꼭 한번 다른 자리에서 또 만나보고 싶다는 그런 호기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차건우 작가님은 직접 설명이 좀 아쉽지만 그 작가의 다른 작품 보신 소감이나 보시면서 이런 부분의 작업은 어떻게 하신 것이 궁금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게스트 작가님들께서는 차건우 작가님 비작품 천연동물 작품이죠. 이 작품을 본 느낌이 어떠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지금 오늘 질문 다 받아서 미리 예. 말씀을 다 하셨군요. 아니요, 다 받아오면 다음번에 답해 주신다고 해서 다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 오늘은 받는 걸로만 하고, 왜냐면 이제 병원에 계시다 보니까 네. 나올 수가 없어서 오늘은 질문만 받아서 다른 기회를 통해서 답변 주신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달 작품에 박혀 있는 보석들처럼 이게 보석인가 구슬인가 보면 하나는 파란색이고 네. 하나는 녹색이고, 그래서 수달이니까 파란색으로, 곰이니까 펜더곰이니까 대나무 밭을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했나? 이제 약간 그 서식지에 대한 실제 생존에 대한 얘기를 같이 표현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그런 의미로 표현했는지 궁금해서 꼭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가온 선생님은 어떤 것이 궁금하실까요? 예, 동물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한 이유를 듣고 싶어요. 우리 정정희 작가님은? 저는 역시나 또 작가이기 때문에 재료에 좀 관심이 생겼는데요. 네. 믹스드 미디어면은 어떤 재료를 사용하셨는지, 레진을 사용하신 건지 약간 투명도가 있어서 이게 어떤 재료인지 좀 궁금해서 그 답변 딜리버리도 해주신다니까 참 듣고 싶습니다. 네, 오광숙 작가님은 어떤 것이 궁금하실까요? 그럼 이 펭귄은 순 한지로만 다 만들어져 있나? 이게 좀 궁금해요. 펭귄 제가 그거 물어봤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순 한지로만요? 예, 한지 그러니까 뼈대를 잡은 다음에 한지로 다 이 형태를 떠가지고 얘를 굳힌 형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페인팅 입힌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갔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왕관 펭귄은 무겁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한지로 했다면 굉장히 무거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닭종이 인형도 조금 했었는데 그것이 그 한지를 뭉쳐서 속에다 계속 덧바르고 해서 얼굴 모형이랑 만들거든요. 뭐 저고리 치마 이런 게 하는데 정말 속에다가 한지로 인해서
한지하고 풀만 이용해서 그걸 작품을 계속 겉에다 덧바르고 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이게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한지로 만들면 1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주가 1000년의 한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1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 해서 1000년의 한지라고 지금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 왕관 쓴 아까 펭귄이 제일 무거웠던 게 아마 네, 속에 다 한지로 한지라면 다 채워진 건가 봐요. 가격도 비싸고 네. 힘도 들고 작업 당시 힘도 들고 그럴 거예요. 아 오늘 가온 선생님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 진짜요. 한지 전문가 우리 한지 전문가 또 계시잖아요. 오광숙 작가님도. 이렇게 한지를 안에서부터 바르고 완전히 마른 다음에 또 바르고 바르고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들어요. 네, 작업을 엄청 오래 한 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냥 페인트만 살짝 칠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작업을 오래 했다고. 예, 이거 작은 작품 요만한 거 하나만 할래도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리고 한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종이 인형 때는 살짝 신문지가 네. 저기 안 변해요. 그래서 신문지로 초벌 작업을 하고 이제 한 5-6번은 한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종이 인형에서요. 그건 이제 작가님한테 물어보죠. 지금 그런 세부 사항까지는 속에 신문지 들어있는지 물어보세요. 네, 세부 사항까지는 네. 아 정말 궁금한 게 많고 알고 싶은 게 많은데 좀 많이 아쉽네요. 오늘 함께 하시지는 못했지만 그래요. 차건우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였길 바랍니다. 다음 참여 작가는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차건우 작가의 희망곡 짐 크로스의 타임 이너 보틀입니다. If I could save time in a bottle, the first thing that I'd like to do is to save every day till eternity passes away, just to spend them with you. If I could make days last forever, if words could make wishes come true, I'd save every day like a treasure, and then again I would spend them with you. But there never seems to be enough time to do the things you want to do once you find them. I've looked around enough to know you're the one I want to go through time with. If I had a box just for wishes and dreams that had never come true, the box would be empty except for the memory of how they were answered by you. But there never seems to be enough time to do the things you want to do once you find them. I've looked around enough to know you're the one I want to go through time with. 네, 정말 작품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정말 생동감이 있어서 좋네요. 오늘 함께 하시는 차건우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니, 오늘 함께 못 하신 차건우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참여 작가는 누구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맥스 도슨트님, 오늘 3번째 참여 작가는 누구실까요? 예, 2부 3번째이자 7번째 작가시죠. 장지영 작가님. 장지영 작가님은 시각 디자인 전공의 미술교육대학원 거치셔서 지금 UI UX 디자인 기획자이자 시각 디자인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동안 또 이 예술적 끼를 못 참으셔서 소사벌 미술대전, 그다음에 팔복오복길, 미디어 아트 그룹전, 세종미술주간, 또 본인 개인전까지 전문 작가의 길을 같이 겸업해서 열심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아이스크림이 본인의 자아이자 또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사람의 마음을 상징화하고 우리가 겪는 다양한 상황을 표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아이스크림을 통해서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운 형상이지만 실제는 쉽게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 완벽하진 않지만 아이스크림의 본질은 그래도 계속 유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회복력을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계십니다. 녹았다 얼면 변하는 과정 속에서도 유지되는 본질의 정체성을 탐구하시면서 본인이 자아와 성장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가지고 서로 감정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계십니다. 작가님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 지역에서 평면 회화와 그리고 미디어 아트를 하고 있고 이제 디자인을 이제 전공을 하고 현재도 디자인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경계 없이 좀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요새는 이제 제 작품을 좀 더 이제 상업화 시키는데 좀 중점으로 두면서 굿즈를 만들면서 캐릭터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AI 이용해서 제 작품에 응용을 한번 해보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 장지연 작가입니다. 네, AI 작가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맥스 도슨트님 작가 소개 감사합니다. 장지연 작가님의 작품을 직접 보게 되니 생각 이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게스트 작가들은 장지연 작가의 설치 작품을 본 첫 느낌이 어떠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먼저 우리 오광숙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세 작품 다 좋은데요. 더 제일 궁금한 것은 가운데 그 신발 발이 여럿이 모이면서 아이스크림과 관계는 에너지일까요? 힘이 있으면 발걸음이 씩씩하다고 하나? 그런 뜻으로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가우 선생님 예, 저 첫 그림 아이스크림을 보니 그 이탈리아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비둘기가 바닥에 놀고 있고 사람들이 옆에서 앉아 있고 구경하고 이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눈동자가 마치 너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살쪄라고 경고성을 주는 것 같아서 재미있었습니다. 네. 우리 정정희 작가님은 어떤 느낌이실까요? 네, 저는 그 사람에 빗대서 이제 아이스크림 표현을 하셨는데 시련을 겪고 뭐 녹았다 얼었다 하는 그거를 어떻게 이 소재를 아이스크림에서 찾아내셨는지 굉장히 놀랐고요. 저는 솔직히 몽돌 같은 그런 단단한 재료를 소재를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딱 보시고 그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맥스님은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요? 저는 저 첫 번째 있는 관찰자 눈 두 분 있잖아요. 누게 살쪄가 아니라 누가 먹나 얼마나 먹나 이렇게 뭔가 관찰하는 느낌처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관찰자의 시각, 뭔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 대한 게 되게 인상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작가님의 설명이 궁금해지네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질문 주신 거 먼저 답을 해볼게요. 요거 가운데 있는 그림은 일단 제가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 일단 이 그림을 그릴 때 지금 제가 총 12개의 작품이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주제로 같은 화풍으로 그린 작품이 총 12개가 있는데 지금 12개 중에서 지금 3작품을 가지고 왔는데 그중에 이게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이에요. 이제 순서가 지금 완전 1, 2, 3은 아니지만 이 3개 중에서는 가장 먼저 그린 거 중간, 맨 끝에 그린 건데 이거는
저의 모습과도 너무 닮아 있어요. 처음에 제가 그림을 그리려고 시놉시스를 적었어요. 그냥 뭔가 제 3자의 눈으로 이거는 그냥 현대 사회인이다라는 주제로 적어갔는데 그리다 보니까 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삐 자기 삶이 바쁜 이제 현대인이 나는 이렇게 슬프고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갈 길을 바쁜 모습을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아이스크림 소재를 어떻게 찾았는지에 대해서 네, 또 디자인 전공이다 보니까 이제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뭘 소재로 할까 이제 계속 고민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브레인스토밍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여기다 개념을 넣어야 되니까 아 어떡하지? 각각 이제 트리로 만들다가 아이스크림이라는 소재에 대한 그 성질과 사람의 마음 한번 빗대어 본 거예요. 나 쉽게 녹는 쿠쿠다스 마음인데 그렇지만 내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얼리면 흐트러진 모습이고 완벽한 모습이 아니어도 아이스크림 맛은 나잖아요. 그것을 빗대어서 이제 그리다 보니까 저도 재밌더라고요. 그림마다 2작품 빼고는 다 아이스크림이 항상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전 작품도 보면은 항상 그 작품 세계에서 그 작가가 자기만의 작품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장치를 하는 것들이 이제 좀 기억이 나서 저도 아이스크림이라는 걸 한번 넣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됐고 또 답변을 드릴 게 있을까요? 작가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 작가님의 다른 작품보다 작품을 보신 소감이나 보시면서 이런 부분의 작업은 어떻게 하신 것이 궁금한 것에 대한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혹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까요? 우리 홍기 네. 제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네. 제가 이제 까먹을까 봐. 넥슨님. 제가 죄송해요. 저기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동작 이렇게 뭔가 저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렇게 컷이 이동하는 저 동작 저것들을 지금 다 그려서 스노우 이렇게 샷을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그린 건지 아니면 동선을 만들어서 그리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작권이 중요하다 보니 모델 같이 그때 저희가 이제 교육대학원 준비한다고 이제 입시 같이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 좀 해달라 해가지고 밥 사주고 그래서 모델로 제가 여기가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홍대에 있는 학원을 다녔었는데 거기에 좀 뭔가 그래피티가 이렇게 제가 유도를 해서 이 배경이 있는 곳을 찍은 건 아니었는데 마침 여기에서 이제 샷을 계속 찍었어요. 스냅샷으로. 그다음에 이제 포토샵에서 각 샷을 가지고 와서 제가 글을 요 캠퍼스에 맞게끔 제가 포토샵에서 눕기 따서 투명도를 준 다음에 그린 작품입니다. 보고 그린 거예요. 네, 그 사진을 선생님 보고. 작품 보시는 눈이 아주 정확한데요. 투명도를 일단 줬던 이유는 그냥 100% 투명도 없이 그냥 100% 오파시티가 있는 그림을 그리면 뭔가 속도감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투명도를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려본 그림입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네. 저는 두 번째 작품에 아이스크림 하나도 아니고 2개가 엎어져 있잖아요. 저 2개를 사서 먹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딱 엎은 다음에 그 사진을 찍어서 그리는지 한번 알고 싶어요. 제가 이제 2019년도에 미디어 아트 할 때는 직접 제가 배땡 라빈스를 거기 가서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이제 점점 녹는 영상을 촬영을 하긴 했는데 이 작품은 제가 상상해서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도 다정하게 2개 있어서
제가 이 작품은 그러니까 방임 무관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 작품은 이제 질주인데 이제 제 작품이 이제 동양 사상과 그다음에 서양 사상이 좀 연결짓고 싶어서 제가 또 이제 서양 미술사나 이제 동양 미술사 배우면서 철학이랑도 많이 이게 연관이 돼 있어서 좀 깊게까지는 아니어도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연결을 지어봤는데 그 성리학에 나오는 율곡이와 그 이황의 그 사상에서 그러니까 이와 기의 사상인데 이가 이제 설기도라면 기는 그 설기도대로 움직이는 그 뭔가 형 이상학적인 그런 거라서 앞으로만 가려고 했던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서울 생활을 하다가 너무 이제 경쟁이 심한 그런 구조잖아요. 그 서울이라는 곳이 메가시티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제 자의는 아니었지만 가족에 의해서긴 했지만 제가 안식년을 가진 적이 있어요. 1년 반 정도.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를 이 그림을 맨 마지막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여러분도 다들 열심히 사시고 앞을 보고 나아가시는데 한 번쯤은 뒤를 돌아봐서 안식년을 좀 가지시면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데 번아웃되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의미를 전달해드리고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작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정말 작가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진짜 잘 되고요. 그 작가님의 마음, 작가님의 생각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재현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참여 작가의 이야기는 음악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재현 작가의 희망곡 더 스미스의 Heaven Knows I'm Miserable Now입니다. I was happy in the haze of a drunken hour, but heaven knows I'm miserable now. I was looking for a job and then I found a job, and heaven knows I'm miserable now. In my life, why do I give valuable time to people who don't care if I live or die? Two lovers entwined pass me by, and heaven knows I'm miserable now. I was looking for a job and then I found a job, and heaven knows I'm miserable now. In my life, oh why do I give valuable time to people who don't care if I live or die? What she asked of me at the end of the day, Caligula would have blushed. Oh, you've been in the house too long, she said, and I naturally fled. In my life, why do I smile at people who I'd much rather kick in the eye? I was happy in the haze of a drunken hour,
miserable now. Oh, you've been in the house too long, she said, and I naturally fled. In my life, oh, why do I give valuable time to people who don't care if I die? 오늘 함께하신 장지연 작가의 설치미술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볼 작가는 누구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맥스 도슨토님, 오늘 네 번째 참여 작가는 누구신가요? 예, 오늘 2부 네 번째 참여 작가이자 오늘 마지막 8번째 작가는 이민우 작가입니다. 이민우 작가는 앞에 소개드린 최정혁 작가와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좋은 파트너고요. 구산대 미술학과 졸업하고 작년 2023년도 향유결연대에서 시작해서 지금 군산대 미술관 기획전시, 그다음에 두 작가 역시 다 다음 주부터 전주 팔복예술회관에서 진행하는 작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우 작가는 회화, 미디어, 설치 등 다양한 시각예술 매체로 현대인의 복잡한 심리와 철학적 사고를 일상적인 상황과 사물에 빗대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이 느끼는 감정 속에서 숨어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극을 찾아내고 있고, 이러한 자극을 통해 나오는 반응과 감정의 시터레를 조심스럽게 풀어나가고 있으며 현대인이 점점 상실해가는 관계성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고 탐구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작가님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예술하고 있는 이민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맥스 도슨트님 작가 소개 감사합니다. 이민우 작가님은 저희 남이말 서예특강에 게스트로 오셔서 한국적인 것을 글로벌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많이 남는 작가이신데, 게스트 작가님들의 이민우 작가의 작품을 본 느낌이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맥스님? 네, 맥스 제가 또 얘기해. 오늘 어떻게 보면 시작은 우리 강원 선생님께서 한글 문인화로 출발해서 마무리는 이민우 작가가 글로벌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마무리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주가 다시 문화예술의 수도로 간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저기에 있는 글씨, 또 저기에 있는 색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현대적인 문인화인가? 이런 궁금증이 들고, 그렇게 표현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들고, 이런 것들이 드는 작품들인 것 같아요. 그게 이따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네, 정정희 작가님은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저는 그 이민우 작가님 작품을 처음에 봤을 때 외국 여행을 가면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래피티 작업, 낙서화를 연상하게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 캔버스로 옮겨오시는 그 과정이 어떤 대상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옮겨오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 작업을 하시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이렇게 그리시는 건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우리 가온 홍길순 선생님은 어떤 느낌이실까요? 네, 딱 본 순간에 그 영어로 쓰여 있는 게 한글에서도 한글 캘리그라피가 있고요. 영어도 캘리그라피가 있어요. 근데 딱 본 순간에 이건 영어 캘리그라피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영어 그 스펠링을 뭐 이렇게 그 검정색으로 인해서 덮여지기도 하고 다른 그림으로 해서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아마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는 그거를 쓰고 그릴 때 그 내용을 아니까 잠깐 그 내용을 조금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강숙 작가님 어떤 것이 궁금할까요? 저는 그 바탕에 대한 그 중요성을 생각을 해서요. 저 작가님이 저 바탕을 왜 저렇게 표현했을까? 근데 저는 제 입장에 한지연의 입장으로 그 색종이를 이렇게 쭉쭉 잘라가지고 가로로 끼우는 그런 느낌이 앞에 있는 1번 그림은 들었고 2번 그림은 추상적인 걸 저도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검정을 뭉텅뭉텅 해가지고 추상적으로 하면서 영어를 왼쪽 건 크게 쓰고 오른쪽 건 작게 써가지고 뭔가 표현하자 하는 그 느낌이 마음에 드는데 제가 그걸 관계로 해석해도 되나요? 네, 작가님의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그 텍스트에 관한 질문이 좀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텍스트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고 하면은 두 작품이 가진 텍스트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인물이 한 얘기를 가지고 제 생각을 표현을 해본 작품인 거고요. 이거는 정말 제가 제 생각 100% 제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풀어내는 그런 형식을 통해 가지고 표현한 작품인데 여기 첫 번째 작품은 그 트럼프 도널드 예전에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한 그 처음 그 대선에 나왔을 때 한 슬로건이에요. 그 드레인 더 스왑프에서 그 뭐 수렁에서 뭐 꺼내자 뭐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이제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했던 것처럼 이 문구를 슬로건처럼 외치고 다녔던 건데 이 문구를 처음에 자기 이제 그 선거인단 이제 자기 선거 캠프 이제 지지자들한테 이제 좀 의견을 받았을 때 너무 고리타분하지 않나? 트럼프가 생각하기에도 이거 한 90년대에 쓰던 말을 뭐 이렇게 나한테 추천을 해주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사용을 했죠, 이거를. 그리고 사람들은 이거에 열광을 했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살짝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작품관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좀 그렇게 주관, 객관 이거에 조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인물을 제가 웬만하면은 이제 판단을 하려고 하진 않아요. 트럼프가 좋은 인물인지 나쁜 인물인지는 어떤 사람이 가진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지 객관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슬로건을 가져다가 이제 작품을 했을 때는 뭐 트럼프가 쓴 문구가 맞냐 틀리냐 보다는 이 문구를 외친 본인 스스로 이제 외친 본인도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외칠 때 조금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문구 되게 고리타분한데 이걸 누가 좋아하지? 라는 생각을 가졌을 텐데 열광하니까 그 사람도 메인 슬로건처럼 외치고 다녔던 문구이기 때문에 좀 그런 사람들의 괴리 어떤 좀 사람들이 미쳐서 판단이 불가능할 때 생기는 그런 좀 공간 틈 이런 거를 좀 표현을 해보려고 했던 거고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진짜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듣잖아요. 이게 과거에는 들었지만 요새는 보기도 많이 보거든요. 핸드폰으로 많이 보이고 이제 텍스트라는 거를 듣고 보는 거를 정말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조금 이제는 진짜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긍정적인 것도 많지만 정말 보기 싫은 부정적인 것도 많고 누군가를 아무래도 익명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부정적인 그 리액션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서 이제 이거는 스피커라고 해서 스피커는 소리가 나오는 장치이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문자를 정말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장치잖아요. 그걸 이제 조금 저도 뭐 욕을 썼는데 욕 이제 보이는 것도 있고 뭐 이제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 둘이 텍스트는 썼다는 거는 동일하지만 이제 그 제 개념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서 오는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배경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해 주신 그래피티
에서 영감을 받은 게 어느 정도 맞아요. 이게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은 자기가 벽에 이렇게 뭘 그려 놓으면은 거기 위에 자기가 하얀색으로 칠하거나 아니면 칠하지 않고 거기서 이어서 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작품을 덮는 게 이제 실내가 아니라 거기는 어차피 공용의 벽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음 이어서 릴레이 하듯이 이제 작품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저도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은 보이는 것보다 안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 그림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덮은 거죠. 보기 싫어서 덮은 것도 있고, 그냥 전체적인 작품 톤을 위해서 덮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배경 표현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이민우 작가님의 다른 작품 보신 소감이나, 아니죠? 작품 궁금한 거. 설명이 다 됐으니까 작가님의 설명을 듣고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한번 해주실까요? 혹시 그 텍스트에서 주는 어떤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면 한글이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그 두배에서 작업하신 거 중에서 이제 퍼포먼스 미술의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오시는 관객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작업을 해나가는 그거 영상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하실 때 표현하고 싶으셨던 게 어떤 건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지. 처음 그 말씀하신 한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긴 해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영어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용하는 텍스트들이 그렇게 가감없이 읽혀지는 걸 별로 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게 보시면은 맞은 스펠링도 있고 틀린 스펠링도 있고 일부러 못 읽게 좀 이상하게 변형해서 쓴 스펠링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가독성을 최대한 주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이게 물론 텍스트지만 그래도 예술 작품에 들어가는, 그리고 제 의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조금 구겨 쓰는 것도 있는데, 이제 제가 만약에 해외에 진출해서 해외에 전시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때는 한글을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배에서 진행했던 그 드로잉 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일단 첫 번째는 관객과의 소통이었어요. 그때 거기는 완전 오픈, 이런 갤러리 화이트 큐브가 아니고 완전 오픈된 공간이기, 상업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불특정 다수가 제 작품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제 작품을 조금이라도 더 어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조금 참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소통을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냥 한 줄 의미 없는 글이나 아니면은 뭐 제일 많이 그렸던 게 하트거든요. 사람들이 하면 이제 뭐 이름 적어놓고 하트를 그리거나 아니면은 그릴 거 없으면 대부분 많이 그리는 게 꽃, 하트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웃고 뭐 사진 한번 찍으시고, 다음에 혹시라도 완주 두배 카페를 이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거 나 예전에 뭐 그렸었던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추억 한국지가 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진행했습니다.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그 지금 그래피티의 작업이 그 아래에 있는 그 작업에 계속 위에 연속성으로 뭐가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배에서 활용하셨던 그 천에다가 글을 쓰신 그런 드로잉 쇼 했던 거를 다음 전시 때 계속 그거를 가져가셔가지고 그 계속 이어나가셔도 참 좋은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첫 번째 작품 중에 초록색과 노란색과 흰색을 조화롭게 한 것은 알겠는데, 포인트로 저 빨간색 넣은 건 의미는 뭔가요? 이거 빨간색이 원래는 그 토마토였어요. 이것도 보면은 그 토마토를 살짝 입체적으로, 부족까지는 아니지만 입체적으로 그린 거였는데, 이거는 가려진 이미지잖아요. 물론 이거를 그 노란색으로 다 덮지 않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빨간색이 이 정도에 들어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저는 이런 의외성을 좋아하기도, 그러니까 제가 그린 그림이지만 그리고 완전 추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는 와중에서 이거 이렇게 들어가니까 괜찮은 거 같네, 그런 의외성을 조금 즐기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문이나 할 때 낙관을 빨간색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낙관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했고요.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오광숙 작가님은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저도 그 빨간 걸 본다면 저는 두 번째 작품이 더 마음에 드는데 네. 가운데 부분 막 주황색, 초록색,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있는 거 그것도 그 표현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남들이 언뜻 보면 그냥 막 한 것 같아도 아마 작가님은 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검정색하고 그 포인트 화려한 가운데 그 모여 있는 색깔이요. 네, 저도 아무래도 이게 그 검은색이 어떻게 보면은 좀 죽인다고 해야 할까요? 이게 네모의 형태를 좀 죽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거를 붙이고 시작한 건 아니고 하다가 주제부가 있어야겠다. 좀 내가 표현을 하고 싶은 거를 이제 가운데에 붙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종이에 제가 그리고 싶은 걸 그려서 그 실로 이렇게 꿰매서 붙인 겁니다. 네. 꿰매서. 네, 오늘 함께 하시는 이민우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민우 작가님의 작품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K아트, 지역 작가의 K아트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작품인 것 같고 텍스트 이면에 그림을 표현했다는 게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지역 작가의 K아트는 출발점이 되시는 작품들이 나오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남이말이 그동안 청취자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못한 그림을 작가와 함께 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은 항상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2부의 이야기는 참여 작가 4분의 소감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오늘 참여하신 소감을 얘기해 주실까요? 네, 우리 이민우 작가님부터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 일단 제 작품을 그 다른 참여 작가님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이제 청취자분들께도 직접 이미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최정혁 작가님. 네, 저는 사실 라디오로만 이제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조금 이미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미지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생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지연 작가님. 네, 저도 다른 작가분들랑 똑같은 마음인데요.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 제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표현과 그런 의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옹알이처럼 들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이게 하나의 이제 시발점이 되어서 좀 더 성장하는 작가가 되기를 희망을 해보는 긍정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제가 아까 이거 말씀을 못 드려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도 관찰자긴 해요. 그 맥스님께서 말씀 주신 관찰자인데,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렸던 그림들 중에 이제 3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선곡한 노래도 그 천국은, 그러니까 하늘은 내가 힘든지 알고 있다, 내가 이렇게 힘든지 알고 있다,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했던 거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남이 보면은 막 부럽고 막 행복해 보이는데, 저는 또 다른 레벨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뭔가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 그런 걸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이런 자리를 갖기 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개인전을 하기 전까지는 저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부끄럽거든요. 근데 어차피 많은 사람들도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힘들고 행복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걸 이제 깨달아서 저도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 작가들과 함께 전주 다시 문화예술의 수도라는 컨셉으로 세계인과 만나는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한 첫걸음의 매력에 잔뜩 긴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역의 수많은 작가의 멋, 격을 담아 전주 다시 문화예술의 수도로가 현실이 될 때까지 저희 남이말이 지역 작가와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걸음인 보이는 라디오가 청취자 여러분에게 어떠셨는지 정말 많이 궁금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한글을 만드신 분을 기리는 한글날이자 저희 남이말이 지역 작가와 함께 전주를 다시 문화예술의 수도로 만들고자 한 선언의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한 2부 최정혁, 차건우, 장지연, 이민우 작가님들의 활동을 응원하면서 전주의 가을 하늘에 날리는 문화예술의 향이 전 세계인에 퍼져나가는 나비 효과를 위해 저희 남이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작품을 구경하러 오셔도 되니까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비어트리스 갤러리 오후 6시까지 오셔서 마음에 맞는 작품과 작가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는 이민호 작가님의 신청곡 프랭크 오션의 화이트 페러리를 들으면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술 초보자들이 모여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와 함께 떠드는 수다. 나도 미술 작품을 말하고 싶어요. 진행자 자윤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On these rides, mine on the road, your dilated eyes, watch the clouds float, white Ferrari, had a good time. 16, how was I supposed to know anything? I let you out at Central, I didn't care to stay the plane, kept my mouth closed. We're both so familiar. White Ferrari, stick by me, close by me. You will find, you will find. As this slow ride, left when I forget to speak, so I text the speech, lesser speeds, Texas speed, yes. Basic takes its toll on me eventually, yes. On me eventually, yes. I care for you still and I will forever. That was my part of the deal. Honest, we got so familiar. Spending each day of the year, white Ferrari, good times. In this life, in this life,
Too many years, taste to that.